네, 안녕하십니까. 양자 역학개론 제9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양자 역학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더 현실적인 케이스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8강까지 양자 역학개론을 들으시면서 많은 수학적인 오퍼레이터의 특징들,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 아이겐 벡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를 메저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서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웨이브 펑션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넓히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가장 프랙티컬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이 수소 원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소 원자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8강에서 앵귤러 모멘텀, 그 중에서도 우리가 z 방향의 LZ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의 스퀘어인 L 스퀘어의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앵귤러 모멘텀들의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장치들을 많이 도입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도입을 했었고요.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차원 상에서 앵귤러 모멘텀들이 퀀타이즈가 됐을 때, 양자화됐을 때 그들의 양자화된 상태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하기 위한 퀀텀 넘버들은 무엇이고 그 퀀텀 넘버들을 이용해서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수소 원자에서의 양자화, 그리고 수소 원자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한 개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자 넘버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들의 수학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디파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LX, LY, LZ 3차원이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X하고 Y하고 Z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뿐만 아니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사실 이런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정의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소 원자와 같이 일렉트론이 이 3차원 공간상에서 모든 방향으로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하는 것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이 9강에서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LX, LY, LZ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Z방향의 앵귤러 오퍼레이터 형태를 여러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폴라 앵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오퍼레이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LX하고 LI하고 LZ의 제곱들의 합을 이제 총 이제 L 스퀘어, 즉 앵귤러 모멘텀의 스퀘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L제곱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자수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L이었고 하나가 M이었죠. 이 중에서 L을 우리는 azimuthal 퀀텀 넘버라 불렀고 M을 magnetic 퀀텀 넘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L이 정해지고 나면은 M의 범위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한 칸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을 것이고요. L제곱의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L하고 M은 그대로 나오고 그것의 아이겐 밸류가 하바 제곱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LZ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밸류가 하바 곱하기 M으로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ladder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할 때 L 플러스 L 마이너스를 정의했었는데, L 플러스 L 마이너스는 이제 이런 식의 이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퀘이션은 아니지만 아이겐 펑션을 이렇게 하나씩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씩 밑으로 내리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마그네틱 퀀텀 넘버로 대표가 되는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때 나오는 이러한 아이겐 밸류들은 L과 M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3차원 공간, 특히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디파인이 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퀀텀 미케닉스에서 다루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앵귤러 모멘텀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양자수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켓 노테이션, 캔 노테이션에서 이렇게 L하고 M의 캔 노테이션을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아이겐 펑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L하고 M이라는 코드화된 어떤 펑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R, 즉 레디얼 방향에서의 디펜던스는 고민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이 세트하고 파이에 대한 방향만 고민을 하고 있죠. 결국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트하고 파이에 대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함수의 정체는 모릅니다. 다만 이 함수는 L과 M의 어떤 코드로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는 일단 알고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LZ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G방향으로 프로젝션된, 앵귤러 모멘텀 중에서 G방향으로 프로젝션된 모멘텀이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아이겐밸류는 이런 게 나왔고, 이 마그네틱 퀀텀 넘버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LZ 오퍼레이션을 여기다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에서 아이겐밸류가 나와야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세타하고 파이가 각각의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LZ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에 대한 오퍼레이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이에 대한 오퍼레이션만 놓고 봤을 때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는 psi. 나머지 이제 이 파이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거냐면은 exponential im 파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m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변수 분리를 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exponential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할 것은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즉 ladder 오퍼레이터를 이용할 텐데 ladder 오퍼레이터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lx 플러스 마이너스 i, ly처럼 주어지는 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lx하고 ly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l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그리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곱하기 이렇게 세타에 대한 데리버티브와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주어지는 이 레더 오퍼레이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레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수 분리한 미분 방정식, 아까 이제 LZ 미분 방정식에다가 나머지 이 아까 변수 분리했었던 이 y죠. y l 오버 m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해왔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나머지 이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는 결국은 이렇게 어떤 미지의 상수 a 곱하기 사인 세타의 L승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L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L, L, 즉 M이 최대값인 L이 됐을 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0이 된다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미분방정식 이용해서 이걸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L, L, 즉 M이 맥시멈이 L이 됐을 때 이번에는 한 칸 내려가는 오퍼레이션을 했으면 L, L에서 L, L-1로 한 칸 내려오게 될 거고 그때의 이 아이겐밸류는 하와 루트 2L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지금 L,L에 해당하는 요 y, L,L을 먼저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y, L,L이 결국 요 cat L,L인데 요게 요제 이 마이너스 5 letter 즉 이 annihilation의 오퍼레이션을 하면 L,L-1로 나오는 거니까 L,L을 알고 있으면 L,L-1을 알 수 있고 L,L-1을 다시 거기다 오퍼레이션 하면 L,L-2가 나올 테니까 한 칸씩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y는 L 그리고 m이 L-1인 경우에는 y는 L 그리고 m이 L인 이 함수에다가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차례대로 오퍼레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을 아이터레이션을 하면 이제 L은 주어져 있고 m이 L,-2, L,-3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L까지 쭉쭉 내려가는 그때의 모든 y의 L 그리고 m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 일반화해서 우리가 만든 이러한 이제 이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기본적으로 이 앵귤러 오퍼레이터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소 원자 중에서 수소 원자의 스피리컬,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에지무설 앵글 방향과 폴라 앵글 방향에 대한 디펜던스를 설명하는 그런 텀들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리커시브 이제 이런 이 릴레이션십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화된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요 y l over ml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y l over m 함수는 결국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l이 가장 작은 경우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l이 만약에 가장 작다, 그러면 l이 가장 작은 경우는 0이잖아요. 그럼 l이 0인 경우에는 주어질 수 있는 m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m은 0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 y는 이 0, 0 over l. 저기서 0 over 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만 나오게 되니까 4파이분의 1에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radius가 주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상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세타나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전혀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모든 그 구면 위를 다 커버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L이 0이고 M이 0인 경우는 이렇게 구로 형태로 이러한 함수가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죠. 3차원상에서 지금 이 함수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L이 만약에 1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이 만약에 1이면 주어질 수 있는 M은 1, 0,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만약에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여기다 이걸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 8분의 3에 2분의 1승의 사인 세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파이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L이 1이고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M이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들의 이런 함수 분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m이 0인 경우에는 이제 m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4파이분의 3의 2분의 1승의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L이 2인 경우에는 이제 m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나오고 L이 3인 경우에는 이제 7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L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M에 대해서 모든 조합에 대한 이 세타와 파이 방향에 대한 디펜던스를 이렇게 함수로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아마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수소 원자의 전자 오비탈을 비주얼라이즈 할 때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게 왜 그런 비주얼라이즈에 들어가게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세타하고 파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웨이브 펑션 중에서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를 이렇게 우리가 y, l over m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우리가 igen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면 cat 노테이션을 써서 l, m cat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y, l over m이라는 것은 앵귤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오토노멀리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l, l cat과 l 프라임, m 프라임 요 브라의 요 이너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여기서 적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메가는 솔리드 앵글입니다. 솔리드 앵글은 3차원상에서 에지뮤스 앵글 방향으로 다 훑고 폴라 앵글 방향으로 다 훑어서 나올 수 있는 각도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각도인지 기억나십니까? 4파이죠. 이제 그래서 요 솔리드 앵글 왜냐면은 이제 R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나온 까닭은 이제 우리는 지금 레디어스는 픽스가 됐다고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 브라와 캣 벡터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할 경우에는 여기 L 프라임과 M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컨주게이트를 쓰고요. y, l, l은 여기 그대로 쓰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은 m하고 m''이 같은지 l하고 l''이 같은지에 대한 이 크로넥터 델타 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노멀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상에서 이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니어 익스펜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서 이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CLM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오르소노멀리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CLM에 해당하는 요 함수를 내적시켜서 CLM을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요 두 성질은 결국은 요 Y, L over M의 오토노멀리티와 이 completeness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y, l over m은 굉장히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의 m승, 즉 m만 여기에 지금 관여하게 되고 l의 마이너스 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m 하나만 알고 있으면 마이너스 m이 뭐가 되는지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베이시스 이 결국은 요 YL, YL 오버 M이라는 것은 이제 이 3차 공간상에서 방위 각도 그리고 극 각도에 대한 일종의 베이시스 펑션이 되는 거죠. 베이시스 벡터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베이시스 벡터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또 다른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1 오버 마이너스 1, y1 그 다음에 오버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콤비네이션 하면 이들의 제곱을 한 다음에 합치면 이들의 결국은 내적을 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베이시스 펑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5개가 서로 내적을 했을 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x, y, z라고 표시했었던 요 p는 일종의 p 오비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p x 오비탈, p y 오비탈, p z 오비탈인데 요 x하고 y하고 z는 이렇게 1 오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오버 1, 1 오버 마이너스 1, 1 오버 1, 그 다음 1 오버 0를 가지고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dxy, dyz, dz제곱, dxz,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근데 하필이면 x는 이렇게 되고 y는 이게 되고 z는 이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x, y, z 혹은 x, y, 뭐 x, z 이런 것들을 대응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임의 함수 f는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가 r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r 코사인 세타는 이제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한 z죠. 어쨌든 간에 지금 r이 픽스됐다고 생각한다면 y는 1 오버 l 1, 0, 즉 L은 1이고 M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4파이분의 3의 2분의 1승의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얘만 열로 넘기고 나면은 반대로 이렇게 y1 오버 m을 가지고서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f 세타 제타가 만약에 z라고 표시됐을 경우에 이 z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대신 얘를 쓰면은 r 곱하기 3분의 4 파이 2분의 1승 그 다음에 y1 오버 l 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이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면은 x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y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z제곱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x, y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x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쓰였냐면 y1 오버 1, y1 오버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코미네이션이 쓰였죠. y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미지너리 i가 하나 쓰였고 y1 오버 1, y1 오버 마이너스 1의 합이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z제곱은 여기 쓰였고 그 다음에 이 x, y는 이게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러한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과 어떻습니까? 상수만 다르고 앞에 있는 상수만 다르고 똑같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px 오비탈이 x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바로 요 x를 만들기 위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y도 마찬가지고 z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x, y나 y, z, z제곱, xz,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따라서 새로운 베이시스 펑션들이 디파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이게 LZ와 L제곱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L제곱을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하바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치 L제곱은 LX제곱 더하기 LY제곱 더하기 L 그 다음에 이 LZ, LX, LY 제곱들의 각각의 제곱들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퀀텀 넘버를 부여한 오퍼레이터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은 L 제곱하고 LZ였죠. 근데 LZ는 L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G축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는 L이 2인 경우에 이 앵귤러 모멘텀들의 분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L이 2인 경우는 여기다 L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6의 H 하바가 나옵니다. 즉, 요 파란색 화살표들의 길이는 다 루트 6 하바란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루트 6 하바를 Z축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할 때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자유도는 뭐만 주어주는 겁니까? m이 2인 경우, m이 1인 경우, m이 0인 경우,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l이 2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m이 2인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프로젝션 된 LZ의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 하바였잖아요. 그러니까 2 하바가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요게 2가 되면은 이게 합쳐서 6이 루트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 6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Z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겠죠. 아무렇게나 프로젝션할 수 없고 퀀타이즈가 되겠지만 X하고 Y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퀀타이즈가 될 수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X하고 Y 방향에 대해서는 요 동그란 요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요 파란색 그래프가 다 파란색 화살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넓적한 원뿔, 이건 아예 그냥 원반 다시 넓적한 원뿔, 뾰족한 원뿔 방향으로 X하고 Y는 얼마든지 배치될 수 있고, 오로지 G축 방향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우리가 퀀타이즈 넘버를 고려해서 프로젝션된 LZ 방향의 아이겐밸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L, 스몰 L 값이죠. 퀀텀 넘버 중에서 에지미스럴 퀀텀 넘버 L이 주어지게 되면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 중에서 M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M에 해당하는 만큼의 Z축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G축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든 퀀텀 넘버를 다 픽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X하고 Y 방향에 대해서는 딱히 픽스가 되지 않은 그런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앵귤러 모멘텀,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을 디파인하기 위한 양자수, 퀀텀 넘버를 다 이제 우리가 잘 익혀놨으니까 이것을 아주 좋은 도구 삼아서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풀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강의 후반부에서는 수소 원자, 하이드로젠 애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제 수치 해석의 도움 없이 사실상 거의 애널리틱하게 풀릴 수 있는, 실제 케이스에서 애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케이스로는 이 수소 원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면 수소 원자에는 원자핵, 즉 그 중에서 프로톤이 딱 한 개, 그리고 전자도 딱 한 개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원자 넘버가 너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전자의 개수도 늘어나죠.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전자 하나가 느낄 수 있는 포텐셜은 원자 핵과의 어트랙티브 포텐셜이 생기지만 전자하고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리펄시브 포텐셜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포텐셜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포텐셜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애널리틱하게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수소 원자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감각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 파트를 여러분이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하이드로젠 애람 속에 있는 우리는 일렉트론을 디스크라이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렉트론의 디스크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와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잘 디파인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일렉트론에 대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잘 이용하면 될 겁니다. 2m분의 p 제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을 이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자와 이 원자핵 사이의 일렉트로스테이릭 포텐셜, 즉 쿨롱의 힘에 의한 일렉트로스테이릭 포텐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포텐셜 에너지인 VR을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R분의 2제곱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엡실론 0는 진공의 유전율을 얘기하고요. 2는 이제 이 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은 가닥은 얘네들이 어트랙티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요 포텐셜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force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해밀토니아는 이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해밀토니아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양자역학에서의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주변에서는 이 전자들이 어디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R만 주어져 있다면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소트로피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뭘로 해석하는 게 좋냐? 결국은 이들의 이러한 라플라시안이나 이들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들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이 3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웨이브 펑션 psi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고유값을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씩 한 단계씩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눈여겨보실 거에 요 레디얼 방향이 아닌 요 각도 부분입니다. 각도 부분에서 여기 사인분의 1, 그 다음에 라운드 세타, 그 다음에 라운드 파이에 더블 데리버티브가 있는 이 부분을 잘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앞서서 오퍼레이션에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서 우리가 디파인 했었던 L 스퀘어 이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다시 차용하면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L 스퀘어 오퍼레이터를 함유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조금 더 심플리파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좋은 게 이 L 스퀘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잘 디파인하고 왔었잖아요. 이들이 어떠한 앵귤러 모멘텀 퀀타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의 퀀타이제이션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퀀텀 넘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디파인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미리 잘 치환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훨씬 더 아주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8강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오퍼레이터들의 compatibility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comparable하다는 것은 이 두 오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 연산이 0이 되는 그런 관계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 오퍼레이터가 comparable한 경우에는 두 오퍼레이터는 같은 아이겐벡터를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8강에서 알아본 아주 중요한 comparable relationship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L 스퀘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혹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이 앵귤러 모멘텀을 Z축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LZ 오퍼레이터들의 이런 comparability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필요한 아이겐 펑션 그리고 혹은 아이겐 벡터를 누가 공유하고 있냐면 L제곱과 LZ 오퍼레이터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LZ 혹은 L제곱 오퍼레이터를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define 할 수 있는 아이겐 펑션이나 아이겐 벡터를 알고 있으면 그 아이겐 펑션이나 아이겐 벡터를 그대로 이 수소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 아이겐 벡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수소 원자의 전자를 설명하기 위한 아이겐 펑션은 뭐의 함수였습니까? 레디어스와 그 다음에 에지뮤스 앵글 세타와 폴라 앵글 파이에 대한 함수였는데 사실 L제곱과 LZ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함수는 디파인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즉 레디얼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Anyway, 얘네들의 variation of separation, variable separation을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신다면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부분이 각각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미지의 함수인 R 방향에 대한 함수 R과 나머지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이 아이겐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이 L제곱과 LZ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그대로 차용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L제곱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바 제곱의 양자 넘버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이렇게 아이겐 밸류가 주어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파이 대신에 R과 요 YM 오버 L을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이퀘이션, 심플리파이 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 L제곱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겐 밸류는 내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방정식을 오로지 R에 대한 이런 ODE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이 R 대신에 U 나누기 R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 이제 우리는 U에 대해서 다시 이 방정식을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더 심플리파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R 대신에 이 로라는 변수를 다시 우리가 디파인 하고요. 그때의 이 로는 어떤 특성 길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한 특성 길이가 필요한데 그 길이를 우리가 A0라고 하겠고 A0는 이렇게 이 포텐셜에 관련된 파라미터들로 디파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ODE가 훨씬 더 간단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요 람다 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ODE를 풀기 위해서
다항함수 형태의 익스펜션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의 이 ODE를 펼칠 것 같으면은 익스포넨셜을 항상 달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들이 아주 멀리 갈 경우에는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인파이나이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항함수와 익스포넨셜 함수를 달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것을 시리즈 익스펜션을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이 ODE에다 집어넣고 개수 비교를 해서 이런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미분방 정식 처음 배우실 때 많이 쓰는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항상 나오는 이 동차의 개수 비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동차의 개수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k-1을 알고 있을 때 k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recursive relationship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안 됩니다. 다이버전스 생기면은 이제 U가 발산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다이버전스 생기면 안 되니까 뭔가 최고 차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고 차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최고 차수를 Q라고 한다면 Q를 집어넣었을 때 이 CQ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CQ 0이 되려고 그러면은 요 CQ-1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고 그러면 람다는 결국은 어떤 그 최고차인 Q 플러스 L 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람다를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Q 플러스 L 제곱의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개수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고차항을 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요 CK들도 이런 recursive relationship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몇몇 이제 example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는 1이고 L이 0인 경우에 요 radial 방향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K는 2고 L이 0인 경우 이런 식으로 K는 1이고 L이 1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미분방정식 형태를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미분방정식 배울 때 잘 많이 봤었던 그런 특수 함수의 일종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몇몇 치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수 x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변수는 로에다가 2 람다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u를 이렇게 이 람다 로 대신에 x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x의 l 플러스 1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승 그리고 여기 시그마에 해당하는 나머지 분이 y, x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 이 OD에다 다시 집어넣고 나면 x, y 더블 프라임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x, y 프라임 플러스 베타 y는 0이라고 주어지는 이런 OD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알파는 2l 플러스 1 베타는 람다분의 1 마이너스 L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진 어떤 이런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태가 주어진 ODE의 시리즈 익스펜션 솔루션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Associated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이 형태의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L 서브 베타 그 다음에 오버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요 L 서브 베타 알파가 바로 요 YX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 associated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을 가지고서 요 방정식 풀 수 있고 이 방정식을 풀고 나면은 y를 구할 수 있고 y를 구하고 나면은 u를 구할 수 있고 u를 구하고 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r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에서 알려진 요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을 이용하면은 L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형태의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러한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라구에르 폴리노미얼 자체는 자기네들끼리 옵소노멀리티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같이 붙어있는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들의 일종의 이제 거의 옵소노멀리티에 준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 이런 옵소노멀리티에 준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제너럴 펑션 fx는 결국은 이렇게 라구에르 포텐셜을 가지고 시리즈 익스펜션 마치 이제 이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서 전체 벡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하기 위한 모든 함수의 형태들을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즉, 세타하고 파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y 그리고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r 방향에 대해서는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Associated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퀀텀 넘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n과 l과 m. 이것을 이제 우리가 cat 노테이션을 쓰면 l, l, m cat을 쓸 수 있게 되겠고, 이것을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 분리를 통해서 요 라구에르 이제 이 폴리노미얼과 그다음에 스피리컬 하모닉스와 그에 해당하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들을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n과 l과 m에 각각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이 주어지면 l하고 m은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l이 주어졌을 때 이 L 값은 항상 요 1을 넘을 수가 없는 어떤 정수가 되겠고요. M은 L이 주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L하고 L 사이에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무슨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지를 원하는데 그 에너지 레벨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Q 플러스 L 제곱분의 1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레벨을 디파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럼 그 Q 플러스 1, L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퀀텀 넘버로 보겠다는 거죠. 그 퀀텀 넘버는 N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할 텐데 N은 당연히 1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1, 2, 0은 되지 않죠. 왜냐면 무한이 되면 안 되니까 1, 2, 3, 무한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N은 Q 플러스 L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먼저 주어지면 즉 이 N을 이제 우리가 프린시펄 퀀텀 넘버, 주 양자수라고 합니다. 이 주 양자수가 먼저 정해지고 나면 Q 플러스 L 값은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데 Q가 만약에 1이다. Q가 만약에 1이면 L이 가질 수 있는 값은 n-1이 되겠죠. Q가 만약에 2다. 그러면 L이 가질 수 있는 값은 n-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Q가 만약에 n이다. 그러면 L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에지미스랄 퀀텀 넘버를 구할 수 있고 에지미스랄 კვ텀 넘버를 구하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주어지는 M을 정할 수 있으니까 마그네틱 퀀텀 넘버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을 정하고 L을 정하고 그 다음에 M을 정하는 그래서 N, L, M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 안에 있는 전자들의 이런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자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에너지 스테이트를 디파인하는 주양자수 N과 그 다음에 이들의 앵귤러 모멘텀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L과 M 플러스 또 하나의 양자 넘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핀, 즉 일렉트론 고유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반치폭의 양자수를 갖게 만드는 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설명하기 위한 퀀텀 넘버도 필요합니다. 스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양자수와 가운동량 양자수뿐만 아니고 스핀이라는 고유한 새로운 이런 가운동량을 표시하기 위한 양자수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의 그 양자수는 우리가 S라고 한대요. 이 S는 스핀이 업, 이건 화살표로는 위 방향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스핀이 다운, 이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이 퀀텀 넘버는 신기하게도 정수가 아니고 반정수, 즉 2분의 1로 주어지는데 플러스 위로 가는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온전하게 이들의 스테이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N과 L과 M과 S가 다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비슷하지만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 중에서 S제곱, 즉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스퀘어에 대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하바 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는 S값하고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바 제곱 S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S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3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S 제기 같은 경우는 이제 M, A 하바가 나왔던 것처럼 S 하바가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위로 가면은 윗방향으로 스핀업이 된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하바, 마이너스 아래 방향으로 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하바로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오른쪽 그래프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스핀 프로젝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의 크기 자체는 이제 루트 4분의 3 그리고 하바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들을 z 방향에 대해서 프로젝션 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핀업에 대해서는 2분의 하바
그리고 스핀 다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하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 스핀, 이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S 값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무슨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은 N과 L과 M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오로지 스핀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 스핀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냥 오로지 up and down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퀀텀 넘버 S만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되고, 그 퀀텀 넘버 S에 대해서 이 길이는 이미 루트 4분의 3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의 Z 방향의 프로젝션은 이렇게 2분의 1로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럼 자동적으로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4분의 3이 돼야 되잖아요, 제곱이. 그럼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결국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 길이는. 맞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루트 2분의 1, 여기는 루트 4분의 3으로 주어지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스핀 제곱의 오퍼레이터와 스핀의 Z방향으로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X방향이나 Y방향으로의 스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핀 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원뿔이, 그리고 스핀 다운인 경우에는 위로 뾰족한 원뿔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이번 9강에서는 이제 앵귤러 모멘텀의 퀀타이제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소 원자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이게 표시하기 위해서, 즉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수소 원자의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 양자수라는 것이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앵귤러 방향 말고 R 방향으로의 디펜던스를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왜 어소시에이티드 라구엘 폴리노미얼 같은 특수한 폴리노미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학적인 디테일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다른 참고 서적이나 이런 걸 찾으셔도 되는데, 이들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양자 넘버들이 이렇게 다양한 양자 넘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곱씹으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뿐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포텐셜을 좀 조정하면 되겠구나.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many body 인터랙션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 인터랙션에 따른 포텐셜의 복잡도가 늘어나서 이렇게 애널리틱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잡한 원자다 혹은 원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뉴메리컬리 풀어야 되고, 뉴메리컬리 푸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포텐셜을 어떻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포텐셜이 어프록시메이션이 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웨이브 펑션이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안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퀀텀 미케닉스, 컴퓨테이셔널 퀀텀 케미스트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철학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철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수소 원자에서 어떻게 이런 양자 넘버들이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양자 역학개론 제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제10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